안녕하세요. 당신 소믈리에 유어썸입니다. 오늘 유퀴즈 와인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에 있는 미스터리 와인을 테이스팅 할 겁니다. 제가 테이스팅 하면서 이 와인의 색, 향, 맛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듣고 과연 이 와인이 어떤 품종인지 어떤 와인인지를 맞추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와인에 대한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 준비됐고요. 바로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 레드 와인이고요. 와인의 맑기는 맑고 와인 컬러의 깊이는 중간 정도의 주된 컬러는 루비 컬러고요. 가장자리에는 오렌지빛이 같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와인의 눈물은 중간 수준의 눈물이고요. 와인 눈물에는 색상은 거의 배어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색상은 배어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른 기포라던가 침전물은 없어요. 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향은 깨끗하고 향의 강도는 중간 이상 정도의 향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향에서는 결함은 느껴지지 않는데 DA라고 해서 약간 발사믹 같은 뉘앙스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EA라고 하는 뭐랄까 약간 아세톤 같은 뉘앙스도 조금 있는데 이게 와인의 결함은 전혀 아니고요.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와인의 어떤 복합성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로 받아들여질만 하고요. 구체적인 향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 과일 자체는 붉은 과일입니다. 크랜베리도 있고요, 라스베리도 있고요, 레드체리라던가 석류 같은 향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정말 가벼운 딸기 함께 느껴지고요. 네, 과일의 익은 정도는 대체로 약간 신 느낌인데 아주 신 느낌은 아니고 약간 신 것에 조금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말린 과일 뉘앙스도 함께 느껴지고 있어요. 네, 말린 크랜베리 같은 거. 향이 전체적인 느낌이 제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약간 예쁜 느낌입니다. 예쁜 느낌이에요. 좋네요. 과일 이외 향으로는 장미인데 장미는 약간 말린 장미라던가 장미 잎에서 나는 그런 느낌들하고 그리고 약간 말린 썬드라이드한 토마토의 느낌도 조금 있고 감초 뉘앙스도 도드라지고요. 굉장히 낮은 정도의 우디한 노트가 있고 아주 가벼운 정향 같은 향신료의 느낌. 꽃향이 되게 좋네요. 이거 진짜 되게 희미한데 왠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약간 아카시아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엄청 희미한데 온도가 지금 조금 높은 상태긴 하거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조금 더 낮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온도를 맞출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리고 오크 느낌은 별로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오크의 느낌이 전혀 없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오크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새 오크의 느낌이 막 도드라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젖은 낙엽 같은 느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말린 찻잎들, 젖은 낙엽, 말린 찻잎, 그 다음에 약간 화분흙 같은 느낌들. 기분이 엄청 좋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진 않고요. 여전히 과일 향이 되게 주된 향인데 그렇게 숙성해서 나오는 향들도 지금 밑에 조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기분 좋게 만드네요. 가을이 되게 떠올려지는 그런 와인입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맛으로 가볼게요. 입에서가 너무 맛있네요. 잔탄감은 없습니다. 단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과일 풍미는 훨씬 더 신선합니다. 지금 제가 테이스팅하는 이 와인의 온도가 조금 높은 부분도 있겠지만 입에서는 산도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해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크랜베리라든가 라스베리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붉은 체리, 석류 이런 정도의 느낌들이고요. 정말 가벼운 딸기, 그리고 입에서는 조금 더 우디한 노트가 좀 더 도드라지네요. 감초라든가 약간의 삼나무 같은 느낌도 있고 정향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린 허브들, 딸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도드라지네요. 딸기 같은 뉘앙스가 훨씬 더 잘 익고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과즙들이 함께 느껴져요. 입에서 느낄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요소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입에서 느껴지는 타닌의 레벨은 높습니다. 하이예요, 하이. 레벨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타닌이 되게 잘 익었습니다. 되게 잘 익었어요. 타닌의 어떤 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우더리한 타닌이고요.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들, 가루 입자들이 입안 전체를 약간 코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주 잘 정제되고 정련된 그런 느낌의 기분 좋은 타닌이에요. 산도는 중간 이상 정도? 산도의 캐릭터도 조금 찌르는 듯해요. 그래서 딱 물고 있으면 약간 잇몸이 시린 그런 느낌 정도의 굉장히 약간 찌르는 듯한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입안에서의 바디는 중간 이상 정도 수준이고요. 알코올도 중간 이상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와인의 품질적인 부분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와인의 밸런스는 너무 완벽합니다. 뭐 하나 빠지거나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밸런스는 완벽합니다. 와인 풍미의 강도는 중간 이상 정도의 농축된 과일의 풍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와인의 여운의 수준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와인의 복합성은 사실 와인에 숙성된 향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생기는 정도거든요. 보통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와인의 점수는
네, 93점입니다. 93점. 좋은데? 네, 부합하는 점수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와인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키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 와인의 컬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와인 색의 깊이가 한 중간 정도였다라는 거. 사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옅은에서 중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리고 컬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제가 아까 코어에는 루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자리에 오렌지빛이 감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 품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종은 기본적으로 와인이 어릴 때는 약간 오렌지빛을 띠기도 하고요. 물론 너무 어리거나 양조 방식에 따라서는 가장자리에 그냥 루비빛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렌지부터 약간의 가넷 컬러까지 돌 수 있고요. 참고로 오렌지라고 하는 건 빨간색에 노란색이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넷 같은 경우는 빨간색에 갈색빛이 섞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향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VA라고 얘기를 했는데 VA 이거는 약간 휘발하는 성질의 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VA 같은 경우는 가벼울 때는 약간의 발사믹 정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농도가 아주 셀 때, 그러니까 농도가 조금 더 많고 에탄올과 아세트산 자체가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EA로 에틸아세테이트로 변환되는데 그럴 때는 약간 그 손톱 지우는 거 아세톤이라던가 아니면 접착제 같은 향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에서는 이 VA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거 이외에 전체적인 과일의 향이 다 붉은 과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이게 붉은 과일인지 아니면 검은 과일인지 또는 푸른 과일인지에 따라서 어떤 품종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좀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붉은 과일의 향들이 굉장히 주도적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키고요. 그거 이외에 과일 캐릭터에 있어서도 약간 타르트한 쪽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약간 말린 과일의 느낌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의 느낌. 네, 그 정도가 향에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맛에서는 이 와인은 예외 없이 드라이한 편입니다. 단맛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산도가 거의 대부분 중간 이상에서 아니면 높은 정도 수준, 그리고 탄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예외 없이 중간 이상에서 높은 정도 수준의 그런 탄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탄닌의 질감도 느끼시면 되게 좋아요. 왜 탄닌이 높은 품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탄닌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들이 들거든요. 단단하면서 약간 두꺼운 느낌들. 근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두껍진 않고요. 탄닌이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입자가 아주 가늘어요. 입자가 아주 가는 탄닌들이 잇몸에 아주 이렇게 싹 달라붙는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탄닌의 질감이. 네, 이 정도가 이 와인의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추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서를 가지고 유추해 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 내셨나요? 답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이 와인의 품종은 네, 네비올로입니다. 네비올로. 들어보셨어요? 네비올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어요, 그런 품종. 사실 와인이 생산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품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품종들이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품종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선택적 요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네비올로는 좋은 품종입니다. 이탈리아가 그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뭐 이탈리아 말고도 사실 요새는 호주, 미국 이런 데서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역은 이탈리아고요. 자, 그래서 이 와인의 산지의 경우도 이탈리아입니다. 자, 와인의 빈티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이 와인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숙성된 느낌이 아주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낙엽, 그러니까 부엽토라던가 뭐 젖은 낙엽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흙에서 나는 느낌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숙성에 대한 캐릭터들인데 그게 뭐 아주 막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과일 향이 굉장히 위에 있고요. 약간의 이제 숙성의 향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와인은 여전히 젊은 단계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빈티지는 2020년 빈티지입니다. 2020년 빈티지. 자, 그럼 이 와인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와인은 이겁니다. 이 와인의 와이너리는 여기 스카르파라고 하는 와이너리입니다. 스카르파이고요. 이 와인의 명은 여기 보시면 네비올로 달바라고 되어 있죠. 네비올로 달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름일 때는 앞에는 품종입니다. 예외 없이 품종이고, 그래서 네비올로라고 하는 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인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 여기 알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D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DE를 줄인 건데, 이 D는 영어의 오브에 해당합니다. 오브에. 그래서 알바의 네비올로 이런 얘기고요. 이 와인의 제품명, 상품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브릭 두 노따라고 합니다. 브릭 두 노따. 이 와인의 알코올 레벨은 13.5도고요. 와인의 수입사는 포도무추라고 하는 수입사입니다. 스카르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 없이 와인을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와이너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와인의 생산량은 2020년 같은 경우는 8,470병만 생산을 했네요. 그 중에 이 와인은 6,312번째로 생산된 와인이고요. 이 와인의 테크니컬 시트를 좀 찾아보고 이 와인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 껍질 치명을 하고요. 와인의 양조를 54헥토리터의 스테인리스 스틸 통해서 하네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펌핑 오버라는 걸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45헥토리터의 그 프렌치 알리에라고 하는 지역에 오크 배럴에서 12개월 동안 숙성을 하고요. 그리고 와인은 병입됩니다. 병입 이후에 6개월 동안 추가 숙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네요. 네, 와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와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소믈리에, 저는 유어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